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기한 것들이 몇 개 있어가지고 준비한 네. 영상을 3개를 네, 가져왔거든요. 예. 우리나라 탑티어 원장님께 제 입으로 어떻게 감히 그런 말? 뭐 적당하게 보시면서 가능한 건지 네, 정보를 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리엔 프랑크는 어느 날 교통사고를 당해 안타깝게도 시각장애인이 됐는데요. 그런데 21년의 세월이 흐른 2016년 프랑크는 정말 기적적으로 수술을 통해 잃었던 시력을 되찾게 됐습니다. 수술을 하셨구나. 네, 각막 이식 수술을 받은 겁니다. 그러게 그런 거 아닙니다. 아니라고? 시각장애인이었던 그녀가 받은 수술은 다름 아닌 척추 수술. 척추 수술을 받았는데 눈이 떠졌다는 거예요? 제가 수술을 집도하던 중에 저도 모르게 그 동맥을 풀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혈류가 회복돼서 시력을 찾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눈도 이제 피가 흐르지 않으면 못 보게 되거든요. 조직이 죽어요. 저번에 우리가 실명 관련된 영상 찍을 때 중심동맥 배색증 얘기했잖아요. 이제 골든타임이 2시간에서 한 3시간 정도로 돼 있어요. 근데 20년 동안 피가 안 흐르다가 그걸 풀어서 피가 흐르게 됐다고 좋아진다. 그거는 가능한 얘기는 아니고 눈으로 가는 그 동맥은 경동맥이에요. 심장의 위쪽 부분에서 올라오는 경동맥에서 올라오는 혈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를 수술해서 피가 흐르게 됐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동맥 뭐 이렇게 풀다가 어디 혈자를 눌렀겠지. 지극히 전현무 씨의 개인 의견이라는. 완전 개인적인 의견. 프랑코는 시력을 잃기 전부터 선천적으로 색깔을 구분하지 못하는 생맹이었는데요. 그런데 척추 수술 이후 시력을 되찾은 것은 물론 색깔까지 구분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것도 역시 말이 안 되는데 제가 가진 의학적인 상식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생맹이나 색깔을 구분하는 그런 능력은 유전적인 상태라고 할까요? 이건 뭐 어떤 방법으로 지금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약을 써도 안 되고 수술을 해도 안 되고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건 정말 미스테리한 일인데요. 요즘 들어 부쩍 눈이 침침하고 흐릿한 게 예전만큼 잘 안 보이시는 분들 있으시죠? 황 기자님이 언제부터 전화기 이렇게 오더라고요. 몽골 사람인 줄 알았어요. 이거 노안이죠, 노안. 노안으로 고민인 분들에게 희소식이 있습니다. 눈동자에 한 방울을 떨어뜨리면 단 15분 안에 개안. 동공의 크기를 일시적으로 팍 줄여줘가지고 무려 6시간에서 10시간 동안 가까운 게 잘 보이도록 선명한 시야를.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국내 정식으로 수입이 되면 일부 환자에서 사용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약인데 사실은 그 원리는 눈 속에 동공이라는 조리 역할을 하는 구조물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가까운 곳을 볼 때 3가지의 이제 반응이 일어나요. 물체가 이제 가까워지면 눈이 안으로 모이죠. 컨버전스라고 하는데 그게 이루어지고 애기 동자가 작아집니다. 그리고 눈 속에 있는 수정체가 두꺼워져요. 그렇게 해서 굴절력을 높이고 초점 심도를 높여가지고 가까운 곳을 잘 보이도록 리플렉스라고 하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걸 조금 조장하는 약이죠. 그러니까 동자가 작아지면 노안이 있는 사람들도 글자를 읽을 수 있게 되거든요. 동자가 작아짐으로 인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선명도는 사실은 제한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약을 모든 환자한테 써서 효과를 보기는 좀 힘들고 노안이 아주 심하지 않은 사람들, 뭐 예를 들면 노안 초기, 중반 뭐 이럴 때까지는 굳이 돋보기를 쓰지 않아도 그 약을 써서 동공의 크기를 줄여주면 가까운 곳을 약을 쓰지 않았을 때보다는 볼 수 있다. 근데 아까 얘기 드렸지만 완벽한 약은 아니고 보조를 하는 약이다. 돋보기만큼 보이진 않아요. 노안백내장 수술하면 야간에 불빛이 많이 퍼져 보이잖아요. 빛 번짐 현상도 동공의 크기를 줄이면 조금 줄어듭니다. 다양하게 여기저기 좀 사용될 수 있는 비교적 안전한 약물로 미국에서 FDA 승인을 받았고 국내에서도 아마 수입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마 나중에 이제 들어오면 또 노안 때문에 불편해하시는 분들은 약간의 희소식이 될 수 있는 그런 소식이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998년 20살의 나이에 불의의 사고로 실명 진단을 받은 독일 여성 미아. 그런데 몇 년 후 이럴 수가. 환자분 이거 보여요? 이건 기적이에요. 미아는 놀랍게도 시력을 회복. 시각장애인이었던 미아가 눈을 뜨게 된 건 정말 놀랍게도 수술이 아닌 심리치료 덕분이었습니다. 저는 뭐 정신과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얘기를 드릴 수는 없는데 안과 의사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특정 질환이 생겨서 망막이든 신경이 완전히 기능을 잃어서 시력을 상실했다면 죽은 신경이 살아나는 건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거와 똑같아요. 사실 미아에겐 한 가지 비밀이 더 있었습니다. 실명 판정 13년 후 무려 10개의 인격을 가진 해리성 정체장애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치료 시작 후 10개 인격 중 10대 소년의 인격이 기적적으로 잡지 표지의 단어를 읽기 시작
이후에 문장까지 읽으며 점차 시력이 좋아졌고요. 놀랍게도 시력을 잃은 지 17년 만에 10개의 인격 중 8개의 인격이 시력을 회복하는 미스터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국내 사례는 있어요. 옛날에 사이코소마틱 디스오더라 그래서 정신이 이 몸을 지배한다. 심리적인 어떤 충격을 받으면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기질적인 질환이 생길 수 있다는 건 있어요. 그게 이제 눈으로 나타나는 거죠. 근데 옛날에 장교의 아내가 남편이 이제 사고로 죽으면서 어떤 심리적인 충격에 의해서 시력을 잃었던 그런 그 사례가 있다고 제가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전공의를 할 때 그 교수님한테 들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은 안과 검사를 했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백내장이 있는 것도 녹내장이 있는 것도 망막신경 다 건강한데 시력을 잃었다는 거죠. 정신과 몸이 얽혀 있다는 건 사실인데 그래도 안과 의사가 질병을 공부를 한 사람의 입장으로는 신경이 완전히 망가진 사람이 다시 다중인격 장애로 인해서 죽었던 신경이 살아난다. 이거는 의학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원장님 찾아왔는데 네네. 검사를 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어요. 네네. 근데 안 보인다고 환자분이 말해요. 그럼 이제 우리는 저렇게 얘기하죠. 말린저링이라고 꾀병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게 말린저링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그 환자가 뭐 의도를 했던 아니던 본인은 보이지 않는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안과 의사는 팩트에 입각해서 치료를 하고 진단을 합니다. 어쨌든 재밌는 얘기들 저도 뭐 되게 그런데 의사들이 뭐 다 알 수 있겠어요? 모르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사실일 가능성이 기적일 가능성이 물론 있겠죠.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검증된 알고 있는 지식 내에서 치료를 하는 게 좀 더 안전하기 때문에 그런 제가 가진 지식을 토대로 해서 말씀드리면 세 번째 얘기는 여전히 저는 불가능한 일이다. 꾀병일 수도 있겠다. 저는 그렇게 좀 의심을 해봅니다.